안녕하세요. 캐비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증시는 반도체로의 수급 쏠림 심화에 양시장 모두 부진했습니다. 미 증시에서 제조업 지표 서프라이즈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지만 마이크론이 5%대 급등하면서 기술주 중심 나스닥만 상승세가 이어졌었습니다. 이에 국내도 삼성전자가 3%대 급등하는 등 전기전자 중심으로 상승한 반면 다른 업종들은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또한 코스닥은 2%대 넘게 하락했고 삼성전자의 상승분을 제외할 경우에 코스피는 0.58% 하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간담회로 밸류업 관련 기대감에 금융주 일부가 상승하기도 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은 둔화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에 1조 원대 넘는 순매수를 보이면서 쏠림이 심화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3월 20일 GTC 2023 및 3월 21일 마이크론의 실적 서프라이즈 발표를 기점으로 코스피 순매수를 재차 강화한 가운데 3월 20일부터 10거래일간 약 6.4조 원대를 코스피를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연초 이후로 전기전자 업종을 9.4조 원대 순매수한 가운데 최근 10거래일 동안에만 6.3조 원대로 순매수가 집중되면서 마이크론의 실적을 필두로 AI 관련 실적 기대감이 수급을 주도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5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실적 확인 후 수급 상황의 변화 여부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지표 호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이에 따른 채권 시장의 매도세 강화가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여는 총재는 3회 인하는 전망일 뿐 약속이 아니라고 발언을 하는 등 주요 여는 인사들은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해줬습니다. 발표된 2월 구인 건수는 875만 건으로 1월 수준이 유지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확인됐고 2월 공장제 주문은 석 달 만에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가 38만 대로 예상을 크게 하회하고 또 2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해서 인도 대수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인하 기대감 약화 및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4거래일 만에 하락했고 유럽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독일의 CPI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둔화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미 지표 호조와 연준 인사들의 신중론 제기 등에 상승했고 달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양호한 미 경제 지표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이러한 우려가 증시로 확산되면서 증시도 부진했습니다. 금리는 상승하고 달러 강세 그리고 또 비트코인은 하락한 반면에 금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자산별 흐름 차별화도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국내는 또 전일 전기전자로의 수급 쏠림이 부담인 가운데 테슬라 관련한 전기차 투심 위축 그리고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양호한 미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를 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미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중국 차이나 이슈 트래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4월 1일 날 두 가지 이슈가 중국 경기 바닥론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조업 PMI가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발개위 NDRC가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원유 가격을 인상하면서 중국의 디플레이션 국면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로 이 소비시장 바닥론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조 PMI부터 말씀드리면 50.8을 기록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50 이상의 경기 확장 국면을 기록했고요. 제조 PMI는 내수에서 영향을 주는 부분과
해외 수요에서 받쳐주는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3월 제조업 PMI에서는 신규 수출 주문, 즉 해외에서의 수요가 강하게 제조업 PMI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우리의 관심인 PPI랑 연결되는 원자재 구입 가격 지수는 0.4%포인트 미미하게 상승한 것에 그쳐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P, 즉 이 물가 기반의 상승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상반기는 여전히 Q, 물량 기반의 공급 확대에 중국은 집중할 것 같고요.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부터 P, 즉 물가, 가격 기반의 완만한 반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저물가, 저금리, 저환율, 팬데믹 이후 이 세 가지를 활용한 저가 공급으로 버티기 전략을 좀 지속 중입니다. 동시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 국채 발행으로 고정자산 투자 강도를 좀 제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 2월 합산 경제 지표에서도 생산과 투자 지표는 예상치를 좀 하회하고 여전히 소매 판매는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완만한 개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주 매수 타이밍은 하반기부터, 상반기는 여전히 바벨 전략으로 고배당, 창업판을 같이 조합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국채 자금 투입, 화이트리스트 지정에 따른 인프라, 부동산 투자가 고용과 소비 경기 회복을 좀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갈등 격화로 소비주 투자 매력도가 좀 강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벨 전략으로 고배당주 선호 현상, 핵심적인 정부 정책인 AI 플러스랑 연결되는 창업판, 창업판 내에는 아시는 CATL 비중이 가장 크고요. 2차 전지 커넥티드카 위주로 매수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반기에는 소비자 물가 개선으로 고배당주 선호는 좀 약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림 2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와 내년 이익 추정치가 강화되는 창업화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국의 3월 통계국 제조 PMI가 50.8을 기록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이처럼 제조업 PMI 서프라이즈와 원유 가격 인상 등 영향으로 중국 내수 경기 바닥론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여전히 물량 공급 확대, Q 확대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빠르면 5월이나 6월부터 PH 가격의 완만한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테마 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주 매수 타임은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바벨 전략 고배당과 창업한 조합을 선호한다는 박수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그 원자재 주간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재영 의원입니다. 네, 국제유가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나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이란 대사관 폭격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란 측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공언하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고 2분기 오펙 플러스 감산으로 인해서 그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타이트한 수급이 좀 이어질 것, 그리고 최근 중국의 PMI 호조와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좀 지속적으로 견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지난 자료에서 주요 가격 레벨인 WTI가 83에서 84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은 2023년 고점인 93에서 95달러까지 상방이 가능하다라고 좀 제시를 드렸고 2분기 지정학적 리스크와 수요 관련 이슈, 특히 중국의 경기 바닥 통과 여부 등이 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큰 틀에서는 이제 연내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박스권 내 움직임, 연말 70달러대 중반 하향 안정 전망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번에 3월 27일 발표된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에너지 서베이를 살펴보면 큰 이슈는 없었지만 다소 이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활동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좀 조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수 이제 에너지 기업 활동 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으로 전기 3.6에서 소폭 둔화된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플러스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모멘텀이 좀 완화되고 있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 캐펙스 증가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음당이 상승하면서 좀 캐펙스를 늘려가면서 이런 활동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조사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250달러대도 돌파하고 주간으로 2%, 월간으로 7% 가까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 가격을 좀 견인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이제 금리 인하 및 유동성 확장 기대가 최근에 좀 후퇴하고 있음에도 이제 금 가격이 조정 없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다소 좀 이질적인 상황으로 보이고 2023년에도 실질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었는데도 금 가격이 큰 조정 없이 1,900달러대를 유지했던 상황과 좀 유사하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2에서 3분기 사이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를 본격적으로 반영하면서 금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연내 2,400에서 2,550달러 상승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6에서 13%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금리 인하 후퇴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국면으로는 보이지만 하단은 좀 견고한 반면에 상방이 좀 아직 열려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매력적인 수단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 2007년과 2008년 금리 인하 시기를 살펴보면 금리가 개시되기 2달 전인 2007년 7월부터 금 가격이 상승했고 실제 인하를 개시했던 9월과 10월에 각각 금이 10%, 6%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총 2008년 2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했던 것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제유가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나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의 그런 이란 대사관 폭격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2분기 오펙 플러스 감산으로 인한 타이트한 수급 그리고 중국 PMI 호조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등이 유가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가격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금가격은 현재 2,225달러도 돌파를 하면서 주간으로는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금리와 상관성보다는 경기에 대한 우려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오재경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롯데케미칼 관련 살펴보겠습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하고 있는 전우재입니다. 롯데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뉴트럴로 말씀을 드리다가 최근 투자 의견을 바이로 상향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상향한 이유는 최근 한 3년 동안 화학의 다운 사이클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에 따라서 지금 PBR 0.3배로 역사적 바닥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화학 시황 개선되는 조짐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알리바바나 이제 테무 같은 초저가 유통에 따른 과소비가 이제 석유화학의 수요를 이끌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통적인 수요. 저희가 기존에 쓰던 플라스틱 수요도 경기랑 산업 개선 나오면서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테무시인 알리 같은 유통업체들의 연간 택배량은 400만 톤 수준으로 현재 석유화학 수요의 이제 1.5%에 달하고요. 이것이 모두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에서 22%의 석유화학을 만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 가동률이 7%가량 상향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석유화학 가동률이 5.5% 작년 대비해서 증가할 때 중국에서는 특히 아시아에서는 가동률이 14% 이상 올라간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아시아의 과거 가동률 고점 80%에 임박했기 때문에 추가 수요 발생은 지금부터 한계 업체들의 가동 그리고 한국산 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진이 선제적으로 올라가며 화학 주가와 시황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통적인 수요를 판단하는 중국 PMI도 최근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 소비지수도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기 실적은 마이너스 1,400억 가량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나 4분기 대비해서는 1,500억 이상 개선될 전망입니다. 실적이 개선되는 이유는 우선 마진이 소폭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원가가 최근에 상승하면서 재고 효과도 1,000억 이상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롯데케미칼 투자 의견을 바이로 상향을 하고 목표 주가는 15만 5천 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상향은 주가 하락 속에 그 아시아 석유화학 시황 개선 조짐이 포착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이유는 2024년과 2026년 EPS 추정치 변화는 미미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기존대로 15만 5천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보험업종 1분기 실적 프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승건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험업종이 이제 2024년도에 코스피 대비 큰 폭의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4분기 실적에서는 이제 경험 조정 반영으로 대규모 CSM 조정 및 손실 부담 비용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시행 이후에 주주환원율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보험업종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포지티브로 유지합니다. 현재 경쟁 심화를 동반하고 있지만 보험 계약에 이제 신계약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금 지급률 안정화가 나타나고 있어 CSM 조정 부담이 2024년도에는 완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CSM 조정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은 결국 CSM의 성장의 가시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보험사의 기본적인 이익 체력이 증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해 이제 대규모 평가이익의 기저효과로 투자 손익은 이번 1분기에 큰 폭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보유원 재고 노력의 결과 이자 수익 증가와 배당 분배금 유입 확대로 인해서 우려보다는 양호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분기의 보험업종은 1분기와 같이 코스피 대비 큰 폭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기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이 주주환원율 제고 기대감이었는데 보험사들은 중장기 자본 정책을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 8월경 발표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모멘텀 소강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험업종 최선호 종목은 DB 손보를 유지하고 삼성화재를 추가합니다. 자, 보험사의 밸류업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즉 주주들의 투자자들의 기대치 대비 속도나 규모가 상회할 가능성은 저희는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난해 4분기에 경험 조정에 따른 CSM 조정 및 손실 부담 계약 반영이 저희 생각보다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가정관리의 정교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만약에 가정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담보의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서로 간의 손해율들이 상쇄될 수 있는 분산효과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요. 또 2024년도에는 할인율 기준 강화 영향으로 킥스의 제한적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세정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의 배당 가능 이익 차감이 유지되고 있어서 회사들은 보수적인 자본관리 필요성이 존재한 상황입니다. 특히 다른 금융업종 대비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이나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 역시 계속 기업으로서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1분기 실적은 저희 커버리지 6개사 합산 기준으로 2조 원 정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5.7% 감소하고 컨센서스를 2% 정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손해보험사는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생명보험 3사의 합산이익은 47.2%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생명보험사의 이익 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지난해 1분기 투자 부분의 기저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IBNR 관련 제도 개선의 영향이 1분기에 약 1,300억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별로 놓고 보면 이번 1분기에서 컨센서스를 가장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삼성화재이고요. 그 다음은 DB손해보험입니다. 그래서 손보사는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를 3.4% 상회하는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1분기 투자 쪽 기저가 큰 회사일수록 이익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생명과 동양생명이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포지티브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경쟁 심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계약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보험금 지급률 안정화로 CSM 성장의 그런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자 수익 증가 및 배당금 및 분배금 유입 확대로 투자 손익이 우려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험업종을 포지티브로 유지하겠습니다. 보험업종 최선호 종목으로 DB 손보를 유지하고 있고 삼성화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문준 위원입니다. 건설 담당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5,0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 3월 60억 달러 규모 중동 화공 프로젝트의 조건부 수주 통지서 접수를 공시한 바 있는데요. 올해 보수적으로 보아도 약 15조 원의 연간 수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주도 좋고
유가도 좋은데 주가 흐름은 기대 이하입니다. 통상적으로 EPC 기업 주가가 유가, 수주 잔고와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외의 흐름입니다. 연초 주주환원 유보 결정이 아직도 주가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회사의 중장기 수주 체력이 어느 정도 선에 걸려 있는지 투자자들이 명확하게 뷰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2017년, 23년 연평균 신규 수주 규모는 8.6조 원이었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5년 이후 회사의 경성적인 수주 레벨이 8.6조 원과 15조 원 사이 어디에서 자리 잡을 것이냐를 확인하고 싶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수주를 통한 경쟁 시장에서의 완전한 경쟁력 회복, 피드 EPC 수주 전략의 결과물 확인, 그리고 에너지 전환 영역에서의 의미 있는 사업 진행이 모두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25년부터 27년 연평균 수주가 12.5조 원 이상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의 아쉬운 주가 흐름에도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투자기관 바이 목표 주가 35,000원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다소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지만 주가 수지를 통한 회사 수주 경쟁력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통한 중장기 수주 체력 증가 확인, 주주 환원 가능성 증가를 통해서 하반기부터는 박스권을 벗어나는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최소 15조 원 정도의 신규 수주가 전망이 된다는 장문준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이죠. 유통업종 2월 및 3월 업계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신혜 의원입니다. 네, 유통업종의 3분기 기존전 매출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휴일수는 전년 동월 대비 2일 많기 때문에 우호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백화점 부문부터 살펴보면 3월 기존점 성장률이 높은 업체는 플러스 13%, 낮은 업체는 플러스 6% 수준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공휴일이 전년 동월 대비 2일 많은 점이 기존점 매출에 플러스 3%포인트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카테고리 중에서는 다수 카테고리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지만 특히 명품과 생활 카테고리 성장률이 좋았습니다. 대형마트의 3월 기존점 성장률이 높은 업체는 플러스 5%, 낮은 업체는 플러스 2에서 3% 내외로 예상됩니다. 대형마트 역시 공휴일이 전년 동월 대비 2일 많은 점이 기존점 매출에 약 3에서 4%포인트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다만 업체들 간 성장률 차이가 크게 벌어진 이유는 첫 번째로는 업체별로 기존점 매출에 포함된 이커머스의 성장률이 상이한 점과 가전 매출을 포함하냐 안 하냐의 여부, 그리고 양사 간의 식품 매출 비중의 차이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점의 경우에 3월 기존점 성장률은 마이너스 1%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경기 부진 여파로 인해서 비계획적인 소비를 축소한 영향과 또 전년 동월 대비 3월의 평균 기온이 2.5도 정도 낮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다소 적었던 점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월의 기존 유통점 매출 전망은 설 시점 차이와 윤달 영향으로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전개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4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